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개의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선언문은 오늘 1월 22일을 국가인간 생명 존엄성의 날로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생명 존중 사상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대통령은 모든 인간의 삶은 세상에 주는 선물이라며 생명권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서명한 또 다른 선언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이란, 쉥겐 지역,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등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제한했던 조치를 1월 26일부로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판사, 검사, 법 집행관 및 가족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대통령은 판사, 검사 및 법 집행관은 공무원 서비스와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면서 법질서 유지와 우리나라의 깃발 아래 봉사하는 남녀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는 판사, 검사 및 법 집행관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명령하고 이들과 관련해 가족이 표적이 된 경우 그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들 공무원들이 은폐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현 연방법을 더 확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30일 이내에 법무장관이 판사, 검사 및 법 집행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하라는 명령도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영웅의 국립정원을 건설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작년 7월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에서 대통령이 연설 도중 미국 영웅들의 조각상 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격해지면서 각종 기념비와 조각상들이 파손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역사, 제도,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위험한 반미 극단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역사의 연대기는 미국이 영웅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정원이 포함할 동상인물로 243명을 나열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안계 혈통으로는 중국계 하와이안으로 아시안계 첫 해군 제독에 오른 고든 청운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취임하면 트럼프 정책을 뒤집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국립정원이 건설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 100일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철회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수천 명의 미국인에 대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의회가 또 다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길 원한다고 했으며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세금 코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에 대해 텍사스주는 모든 단계에서 바이든과 싸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익스프레스 뉴스는 텍사스 공공정책재단의 법률 고문을 인용해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왔던 것이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재추진될 것이고 그 소송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빌 에반이나 국가정보안전센터 소장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특히 사이버 침해, 악성 영향력, 그리고 민주주의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적국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중국만큼 미국에 더 광범위하고 더 심각한 정보 수집 위협을 가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이나 소장은 중국은 소셜미디어 존재감을 높여 불붙이기와 미국 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여기에 뇌물, 협박, 기업과의 은밀한 거래, 미국의 정책 및 태도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노력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이나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적인 영향력이 점점 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왔다고 말하고 그들은 친중 인사든 반중 인사든 가리지 않고 모두 겨냥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내적으로 중국 위협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물리치기 위한 최선의 방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린델이 운영하는 베개 제조회사 마이필로우가 콜스와 베드베스앤비욘드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린델 대표는 어제 우익 방송사인 라이트사이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5분 전에 전화를 끝냈다며 슬리핑 자이언트와 같은 단체들이 이 회사들이 거래를 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린델은 화제가 됐던 메모가 한 변호사의 부탁으로 전달해준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계엄령을 논의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고 에폭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레이첼 리빈 박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빈 박사가 상원에서 인준받으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리빈 박사는 지역,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및 장애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꾸준한 리더십과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 요구를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빈 지명자는 현재 펜실베니아주 보건장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소아과 및 정신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팬데믹으로 인한 빈 컨테이너 부족으로 세계 무역이 중단되면서 지난 8주 동안 3배 이상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40피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11월에 약 $2,000였던 것이 $9,000로 급등했습니다. 상반기에 무역이 둔화되면서 상당수의 빈 컨테이너가 유럽과 미국에서 버려지듯 방치됐는데 하반기에 아시아산 상품에 대한 서구의 수요가 반등하면서 사용 가능한 컨테이너에 대한 화주들 간의 경쟁이 운임을 치솟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취임식을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친이민 정책을 펼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미국을 향해 출발한 온두라스 이민자들의 캐러밴이 중앙 아메리카를 통과하던 중 과테말라 보안군에 막혀 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은 지난 주말 사이 7,000에서 8,000명이 불법적으로 입국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은 최루탄을 쏘는 등 이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습니다만 캐러밴 내의 이주민들은 미국으로 가는 발길을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100일 이내에 미국에 도착하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서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바이든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며 국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월스턴 저널은 이들의 믿음은 바이든이 약속한 것을 왜곡한 것이지만 많은 이주자들이 이를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18일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구 4천만 명의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1월 11일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기록한 이후 12월 24일 200만 명으로 증가하더니 한 달도 되지 않아 3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텍사스주가 200만 명, 플로리다주는 150만 명, 뉴욕이 120만 명, 일리노이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410만 명이 감염돼 13.7명당 1명이 감염된 상태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4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고 기자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이틀밖에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치고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정명령만 5개, 선언문 2개를 발표를 했는데요. 평상시 일정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문서들을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선언문 2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명한 것은 국가 인간 생명 존엄성의 날이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인,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하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20일 이틀 뒤 22일 날을 1월 22일을 이 국가 인간 생명 존엄성의 날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뭐 이것도 사람들이 또 이거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기 임기를 지켜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이 낙태 반대 운동을 펼쳐오고 있는데 낙태를 무조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기에 낙태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생명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이 안에 생겨져 있는 태아의 생명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살인과도 같은 행위다라는 것이 바로 보수 진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프로-라이프라고 하죠.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 성향의 하나의 기조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펼쳐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천명하기 위해서 국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의 날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선언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언문을 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문들을 다 닫았었죠. 제일 먼저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뭐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그리고 이란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이 국경을 차단했던 입국하지 못한다 미국에 이렇게 했던 조치들을 지금 다시 다 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월 26일부터 푸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딱 5, 6일 정도 지난 다음이죠. 그 다음부터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당장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는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있을 수 없다.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 어떻게 전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해놓은 것 딱 그대로 지키게 한다는 게 지금 이거는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 이상 감염자가 나왔다. 3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30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죠. 지금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도 200만 명.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한 것이고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인데요. 근데 거기는 지금 150만 명. 그 외에 뉴욕이 지금 120만 명. 일리노이 같은 경우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제 집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미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최대한 빨리 잡기 위해서는 국경 차단한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선언문은 아무래도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은 곧바로 취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5가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부가 행정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의회의 승인이 없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 바뀌어서 후임 대통령이 무효화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지금 기억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징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진다. 퇴임 직전에 내려놓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다는 것이죠. 대신에 어떤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5개의 행정명령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는 좀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판사, 검사 및 법집행관과 그 가족에 대한 보호 강화 명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법관들이 어떤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법 집행을 올바르게 법에 따라서 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이 범법자들한테 피해를 당한 범법자들의 지인이라든가 협력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당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가족을 구할 것이냐 법을 지킬 것이냐 이걸 사이에 놓고서는 갈등을 벌이는 일들이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의도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 선거가 자행된 이후로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끝까지 이 사실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법 집행기관들과 연방검찰이라든가 조사기관들이 이 불법 선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수사 노력을 펼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거나 혹은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위협이 있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 집행이 문제가 돼서 그 법 집행관이나 혹은 그 가족들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가 있다. 그러면은 수사당국이 어떤 것보다도 그건 먼저 수사하고 그 범인들 먼저 잡아 넣어라. 이게 이제 그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법관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휴대할 수 있게 연방법에서는 그렇게 허용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무기를 보이지 않게 안에다 이제 감추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 각 지역에서는 어떤 그 주 건물이라든가 연방 건물 같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기를 다 검사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몰래 감추고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지고 무기를 다닐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다 혹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라. 그러니까 법관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장해주는 이런 지금 행정 조치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법무장관한테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30일 이내에 이런 입법 사안을 제안을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법무장관은 공석인 상태고 그리고 30일 이내라는 것도 결국은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의 임기 기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행정명령도 취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지침들을 좀 알려줌으로 해서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정선거 이후에 많은 법관들 그리고 법 집행관들이 위협을 당했다.
협박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행정명령 저희가 소개해드릴 만한 것이 바로 영웅들, 미국의 영웅들을 조각을 다 만들어서 이 동상을 한 곳에 모아놓는 국립정원을 만들자. 이제 이런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작년 7월에 일단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7월에 내려졌던 행정명령에서는 이런 정원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를 조직을 해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아예 태스크포스가 아니라 정식으로 그 국립정원을 건설하라라는 명령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국립정원에는 지금 243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그 243명을 포함한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인물의 동상들을 만들어서 정원을 조성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243명의 명단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유명한 분들, 유명한 연예인도 들어가 있고, 운동선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작가, 유명 작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정말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또 미국이란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대표적인 인물들 해서 243명이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명단을 가지고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인종차별주의자인데 왜 들어갔느냐, 이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자였는데 왜 들어갔느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빠져있는 인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왜 빠져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명단을 쭉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아시아는 딱 한 명밖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는 이제 고던 청훈이라는 분입니다. 1910년에 하와이에서 태어난 분이고요. 중국계 영국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혈통과 영국 혈통을 받아서 하와이에서 1910년에 태어났고 미국 해군 역사상 첫 아시안계 제독이 됩니다. 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게 30년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실전에 투입됐던 그런,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이죠.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 중국계 미국인 한 명을 빼고는 다른 아시안계 인물은 없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만약에 이 정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추가로 이 미국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을 좀 더 동상을 건립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들이 여기저기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 자긍심,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단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했겠느냐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 이 일이 벌어졌던 거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바뀌면서 인종차별주의에 얽혀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의 동상을 제거하려는 그 캠페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동상들이 철거되는 그런 과정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노예상 역할을 했던 사람, 인종차별을 용인했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타민족들, 인디안이라든가 이런 타민족들을 학대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서 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철거가 되거나 이제 파손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냐면은 역사는 역사인데 역사를 지우려고 하거나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거야말로 미국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서로 간의 주장이 좀 팽팽했었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동상을 끌어내리고 철거하고 하려고 하니 아예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역사를 보존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에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길거리에 놓여져 있던 동상들을 한 군데의 국립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한 군데에 모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정원의 건립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 이 행정명령도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건국 이념, 건국의 토대, 역사 이런 것들을 후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거를 우리가 아는 것은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성과들을 보면서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남기는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미래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보기 싫다고 다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정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없앤다라고 하면 그 또한 또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교훈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우거나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안 되죠. 물론 미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남겨서 기억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의 삶을 생각한다면 역사는 반드시 사실 그대로 남겨져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융자를 알아보기 전에 성급하게 집부터 보시나요? 아직도 재융자 이자율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foyohomeloan.com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착하고 정직한 이자율, 방문하지 않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를 쉽게 주택융자, 재융자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foyohomeloan.com을 방문하세요. 예, 텍사스주에서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가 나왔죠.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정책 변화를 예고를 이미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했던 정책들 거의 다 뒤집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바마 케어 문제 이것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다시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민 문제가 있죠. 이 난민자들 망명하는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에너지 산업 쪽에도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석탄이라든가 석유 같은 이 재래 에너지들을 계속 활성화할 것이냐, 친환경 에너지들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기후변화 이슈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했었는데 트럼프 때는, 근데 바이든 때는 다시 재가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악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우선 사항들 여러 가지가 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NRA 총기협회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앨 것이냐, 계속 살려둘 것이냐, 이런 이야기, 수정헌법 2조 이거 다시 또 수정을 할 것이냐, 총기 소지 못하게, 이런 이슈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주 차원에서 반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텍사스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가장 보수적인 보수 성향의 대변자 역할을 지금 텍사스주에서 하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보수 지역의 선두주자 혹은 대표주자로 텍사스주가 일단은 선봉장에 나서겠다, 깃발을 높이 들겠다, 이런 것이죠. 실제로 지난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이 북쪽에 있는 4개 주의 문제들, 그러니까 3개 주하고 조지아주까지 해서 4개 주를 상대로 해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던 것도 텍사스였습니다. 텍사스가 딱 나서니까 열 몇 개 주가 동시에 쭈르륵 따라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도 동의한다 이렇게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방 정부를 상대로 맞짱을 뜨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맞짱을 뜨겠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상당수가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추진했던 내용들, 근데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 중단됐던 것들을 다시 이어서 재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미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이미 텍사스주는 오바마 행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많이 내왔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주가 어느 날 갑자기, 과거엔 안 그랬는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우리가 반 바이든 행정부가 되겠다고 갑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미 진보 정권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보수 진영의 형님처럼, 제일 큰 형님처럼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텍사스주에 있는 지역 언론들에서 나왔고요. 텍사스주에 있는 공공정책재단, 텍사스 공공정책재단이 이러한 행정소송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난 부정선거 문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보도해드린 것처럼 분리 독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파리 기후 협정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배기가스 줄이자 이제 이런 노력들을 좀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들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셰일가스를 좀 축출하기 위해서 이 파쇄 공법을 써야 되는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좀 쉽지 않은 많은 일자들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그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클린 파워 플랜이라는 걸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 계획 뭐 이런 건데 이 클린 파워 플랜을 중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은 텍사스주 같은 그 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주에서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중단해야 된다 하고 들고 나와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때 동참한 주가 25개 주나 됐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물론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눈에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바마 정부가 펼쳤던 정책들을 계속 펼치게 된다면 뭐 그렇게 펼칠 것이 빤히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펼친다고 하면 여전히 텍사스주는 계속해서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전을 펼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라든가 그 법률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저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바마 케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저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텍사스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주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주들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클린 파워 플랜 같은 경우에는 25개 주가 동참을 했다. 4개 주를 상대로 해서 부정선거 소송을 걸었을 때에도 17개 주가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텍사스주가 나서면 다른 주들도 같이 동참하게 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진행이 될 때마다 걸림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법적인 분쟁이 붙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텍사스주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리 독립 이야기가 좀 더 강하게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에는 행정명령이라든가 혹은 이 법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법안들 이런 것들이 강행되게 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분열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바이든 행정부를 오바마 2.0 내지는 오바마 3.0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왜냐하면은 정책들은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기조가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반대, 이 반항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매듭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결국에는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통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받으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국내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내에 이렇게 많은 잡음들이 나오게 되면 해외에서 이 적국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적국들은 어떻게 해서든 국내의 미국인들의 마음을 더 분열시키고 이 기회를 삐집고 들어와서 미국인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또 펼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텍사스 주에서 나온 지방 소식이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특히 저희 같은 이민사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역시 이민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벽을 세우고 이민자들에게 주던 비자들을 다 발급을 동결하는, 더 이상 이민을 받지 않겠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여왔었죠. 왜냐하면은
국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이민 개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내쫓는 그것만으로는 이 나라의 이민 시스템을 올바로 잡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국경을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일단 추방해내고 속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사회에 정말 건강하게 미국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시민권이라든가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제1기 재임 기간 4년 동안에는 장벽을 세우는 작업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성과를 낸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임기를 마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사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미국 내에 1,100만 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뭐 많게는 2천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는 이 수를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지금 알 수는 없어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한 1,100만 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있다라는 건 이제 공식적인 집계인데, 근데 이 1,100만 명을 다 사면하겠다.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이든 쪽에서는 했습니다. 이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도 똑같은 약속을 했었는데 지키지를 못했죠. 그때 사실 의회 구조가 공화당이 더 많은 구조로 바뀌면서 이 추진력을 지금 상실한 그런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의회 내에서 이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지금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전부 다 다수당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져 있죠. 이런 소식들이 이제 외국에 알려지니까 온두라스에서 무려 한 7,000명, 많게는 9,000명 정도의 이주자들이 캐러반들이 이제 걸어서 국경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과테말라에 지금 막혀 있다라는 보도가 접해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꽉 메워찬 사람들이 그냥 단체로 무작정 걸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미국으로. 예전에도 이런 캐러번 행렬이 있었죠. 미국에 가서 나 좀 살아야 되겠다.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압박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조국을 버리고 탈출한 이주민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서 미국으로 좀 걸어오는 이런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믿음이 있더라라는 것이 언론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든은 우리 편이다. 가면은 무조건 바이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들이 그 이주민들한테 있더라는 것이죠. 기자들이 가서 이 사람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만 도착하면,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00일 안에만 도착하면 시민권 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소문이 지금 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소문이 아닌데 이제 잘못된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미국에 가면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 올라오다가 과테말라 경찰들 만나가지고요, 최루탄 쏘고 뭐 지금 해체시키고 난리도 아니고 뭐 도망치고, 근데 무슨 건장한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아녀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지금 걸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경찰들이 일단 진압을 하고 해산을 시키고는 있는데 현지에서 전달되어져 오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참 이 눈물겨운 장면들이 한두 장면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한테 미국에 가면은 무조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먼 여정을 떠나서 움직이는 과정 중에 만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집단 감염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도대체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건지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런 헛된 희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바이든 당선인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내뱉어서 한 말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민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는 일인데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민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시간표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언론사들이 그런 계산을 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민자들한테 이주자들한테는 그 캐러밴 행렬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바이든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이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닥쳐 있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이민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하자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안은 바로 이제 사면, 대사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사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사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생겼죠. 아, 일단 들어와서 오래 버티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사면을 받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영주권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지적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1994년 그리고 2000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또다시 사면과 같은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면은 아니고 그 당시에 245 조항이라고 245I라는 조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불법 체류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본인의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으면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영주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으면 본인이 불법 체류로 살았던 죄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그 벌금이 당시에 1,000불이었습니다. 1인당.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는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이렇게 해주었던 것이 245I라는 조항입니다. 이거 좀 특별한 예외 조항이었었고요. 그런데 이 두 번의, 그러니까 1994년과 2000년도에 있었던 이 245I 조항 덕분에 신분을 회복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소식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사면이라든가 혹은 신분 회복의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막혀 있었느냐? 물론 뭐 911 같은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경각심, 경계심 이런 것들이 커졌던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시스템이 불법으로 있더라도 언젠가 오래 버티다 보면은 영주권을 주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게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눌러앉고 불법 체류자로 살게 되는 이런 부조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에는 그런 기대 자체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합법적인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불법적인 것은 불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인식을 시켜주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에서 이민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놓고 반이민 정책이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장벽을 세우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펼치면서 이렇게 합법적인 이민은 합법적인 이민이고 불법적인 이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세워놓았던 기조를 다시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일단 시민권을 받을 불법 체류자들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은 의회 구조가 민주당이 더 우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진짜 가능하려면 공화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 의견에 동참해 주는 사람들이 나와 주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될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지금 뭐 진보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최소 6개월 정도 이상은 걸릴 수 있는 작업이 아니겠는가. 사실 뭐 6개월 안에만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엄청난 뉴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민 문호를 여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 문호를 열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외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방역 대책이 과연 미국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민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어떤 사면 조치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 상황을 벗어난 뒤에야 추진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대국민적인 저항을 비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다카라는 것이 있죠. 다카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 주려고 나름대로 이제 추진을 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 방향을 바꿔서 드리머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 드리머들도 뭐냐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인데 본인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완전히 자라면서 모든 미국의 교육 환경을 속에서 자라난,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나 마찬가지죠. 겉은 몰라도 속은 그냥 일반 미국 국민들과 똑같이 지금 성장해온 이런 학생들,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의 죄도 아니었고 하니까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미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이들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자라는 취지였다가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게 잘 추진이 잘 되지 않으니 그럼 이들에게 추방을 유예해주자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카 조항에 맞는 사람들은 2년간 추방할 수 없다. 추방을 받지 않도록. 이들이 영주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민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취업 비자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년 안에는 추방을 하지 못한다. 그런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정명령은 매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끔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2년 뒤에 또 2년 갱신하고 또 2년 갱신하고 계속해서 2년 단위로 난 아직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가서 이야기하면 체류할 수 있는, 추방당하지 않는 그런 권한을 2년씩 연장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카도 없애야 된다. 이것도 이제 불법 체류자들에게 어떤 쓸데없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희망 고문하는 그런 것이다 해서 이거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와 있었고 법정 소송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바마 케어처럼 이 다카도 그런 법정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 다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미국의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시 살리려고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서 다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 뭐 이런 것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진행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미국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오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확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불필요한 기대감, 잘못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로 받아주든가 뭐 둘 중에 가부간의 결단을 좀 내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소송 전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분명하게 승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긴 선거였는데 빼앗겼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지금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좀 다뤄야 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다루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까지 이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투쟁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이게 잘못된 선거였다라면 당연히 당선이 취소가 되는 그런 아주 역대 미문에 전대미문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아직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당선이 취소가 돼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물러서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이런 이민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민 정책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지속이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예,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마이필로우라는 회사의 린델 사장이 어제 이 보수 방송과 인터뷰에서 배드베스 비욘드에서 좀 퇴출당했다. 콜스라는 데에서도 본인 제품들을 팔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처음이 아니죠. 이런 일들이 좀 많은 회사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 취소 문화, 캔슬레이션 컬처, 캔슬 컬처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를 지배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우려가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출당해야 하는,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움직임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움직임들을 조장하고 이끌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슬리핑 자이언트라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슬리핑 자이언트, 말 그대로 잠자는 거인이라는 단체인데, 이 잠자는 거인이라는 이 단체가 콜스라든가 베드베스 앤 비욘드라는 회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압력을 행사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이필로우라는 이 회사의 물건을 계속 판매하면 다른 물건들 빼겠다, 불매 운동을, 캠페인을 벌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넣는 것이죠. 이 시민단체들의 힘이라는 게 일반 업체들한테, 소매 업체들한테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단체에서 너희 물건 불매 운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신경 안 쓸 회사들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협박과 위협에 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실제로 이 영업방해 아닙니까? 영업방해 같으면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을 그 사람의 주장으로 끝내려고 하질 않고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깔아뭉개려고 하고 하는 이런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은 지금 빨리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한편 드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층들에 대한 억압, 압박이 훨씬 더 강렬해질 것이 빤히 보이는데, 그것을 빤히 보고 있으면서 그대로 당하겠다, 나는 뭐 순교자다라는 식으로 나선다라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결국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선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선거법을 바로잡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선거법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미니언 같은 그런 이상한 기계들 다 퇴출시켜버리고 차라리 사람들이 종이로 하고 손으로 직접 수개표하게끔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합법적인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혹시 개입을 했더라도 금방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일에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앞장서서 나서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중에 이 2020년에 있었던 불법 선거의 진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하는 날은 기필코 올 것인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날에 그런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이다. 그 날까지 끝까지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